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드디어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핵소추가 무효면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용산 청사로 대통령 복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무효다 이러면은 여기서 나쁜 것은 국회죠. 국회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추 의결을 한 것이 국회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가 무효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이 윤석열 탄핵소추 무효, 탄핵 반대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번에 탄핵소추가 됐죠. 왜 탄핵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내란죄라는 거를 이거 빼자. 이렇게 됐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국회가 민주당이 되겠죠. 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는 윤석열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이 아닌가? 내란이 아니라면 이번 계엄 선포는 잘한 거야. 굿이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내란이 아니라면 계엄 선포라는 것은 윤석열 제 멋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이거는 나의 특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란이 아니면 계엄 선포가 죄가 아니고 계엄 선포가 죄가 아니면 그러면 탄핵 소추도 될 필요가 없고 형사재판의 피의자가 될 이유도 없다. 당당히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이번에 윤석열에게 죄 있다고 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지지자들은 신났죠. 용기 백배. 민주당이 이게 여태 헛소리 하더니 자신 없으니까 내란죄 뺐네. 이제 윤석열 복귀한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현재 언론을 보면 바로 이 내란죄를 제외한 거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대통령 권한을 다시 되찾는다. 이런 기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3일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윤석열의 변호인 윤갑근, 이 변호인이 이날 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탄핵소추는 무효다. 이런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은 결국 탄핵소추가 무효면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라. 지지층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한 탄핵소추 의결은 무효고 윤석열의 직무 정지도 무효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든 겉으로 볼 때는 지금 국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죠. 윤석열 씨가. 자, 이거를 윤석열 측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에 그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직접 이 내란죄 부분 이 철회를 권유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이거 철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이니까 믿겠죠? 이게 내란죄 빼자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입니다. 아, 재판부가 빼자고 했구나. 그러면 윤석열은 국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헌재 재판부를 공격한 것이죠. 이거 이래도 될까 싶습니다. 재판부를 공격하는 윤석열. 여기서 심판받아야 될 피소추인이 이 윤석열은 좀 아둔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법원 영장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법원을 공격합니다. 그래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법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받을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는 법원과 싸우고 탄핵심판을 받을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 주진우 의원이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진우 의원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주진우 의원은 법을 압니다. 법 아는 사람은,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그 SNS에 보면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미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정해졌구나. 윤석열은
파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좌절한 것이죠. 이 결말을 이미 눈치챘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하는 소리가 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하자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을 투덜투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지층이 받아서 주장을 하고 이 변호인들은 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뉴스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소추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리에로서 확립되어 있는 그 결정리에를 보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016 헌나 1 결정서 여기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을 보면은 청구인, 즉 국회 측이 되겠죠. 국회 측에서 형사법 위반 부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여기에 대한 이제 죄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쟁점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쟁점을 단순화한 겁니다. 형법상의 죄, 형사법상의 위반 부분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다가 포함을 시킨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남용, 물론 형사법도 포함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인용하는 겁니다. 그 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히고 있죠. 파면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싸서 없는 셈 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은 따로 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합니까? 사법부, 법원에서 합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나 안 했나,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것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형사상 몇 조를 위반했고 민사상 무엇의 책임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이 심판을 받는 입장에 있는 윤석열은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끝이 아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형사재판을 또 받고 민사재판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2016 헌나1 결정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된 것이죠. 형사법 위반 부분을 대통령의 권한 남용죄에 포함시켜서 쟁점을 단순화하는 것은 그것은 소추 이유를 변경하는 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례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 선례는 바로 권성동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권성동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고 윤석열의 절친이며 대표적인 윤핵관입니다. 자, 이런 선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용기가 난 이 지지층은 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했다. 겁먹어서 그렇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 애초에 죄 없는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씌워서 그런데 저것들을 무고로 잡아넣자. 이러고들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국회 민주당이 자신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철회를 권유했다. 직접. 그러면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진우 의원은 이 재판부가 결국은 범죄자 편이 아니고 다른 재판으로 친다면 판사가 범죄자 편이 아니고 검사 편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런 식의 비난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선례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쟁점을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것까지 들춰가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형사재판은 법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의 유죄 무죄를 판결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주체가 아니죠.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는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형법을 위반한 범죄다. 이쪽이 이제 내란죄, 그 외환죄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것이 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을 바로 이 탄핵 심판의 이유가 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자, 이것은 좀 더 폭이 넓습니다. 여기는 조문들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죠.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 구체적인 그 증거들도 있고 흔히 하는 말로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법 범죄를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입법권 침해다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쪽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국회 측에, 그러니까 소추인 그 청구인 측에 이거는 법원에서 따로 할 거니까 이거는 철회하고 헌재 부분만 헌재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고, 그래서 바로 그 1차 제1회 변론준비기일, 그것이 2024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준비기일에 나온 이야기는 철회라기보다는 이 내란죄라는 형법 범죄 부분은 입법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포섭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2016 헌나 1에서 형사법, 형법 위반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포함시켜서 쟁점을 단순화하겠다. 똑같죠? 형법 위반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포섭해서 쟁점을 단순화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완전히 겹쳐지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래도 법을 알겠죠. 요즘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던지고 있지만 최소한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고 그래서 청구인 측에서 철회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걸 보고 이거 인용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쫓겨나는구나, 파면되는구나, 이렇게 읽었고, 윤석열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은 이걸 보고 나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파면되는 거는 각오를 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결정이 나겠구나, 빨리 쫓겨나겠구나, 이걸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놓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 뉴스를 보면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죠. 내란을 빼면 탄핵 사유가 부실하다. 그러면서 내란을 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그런 항변을 하고 있다. 항의를 하고 있다. 이걸 보면 내란이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내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란을 빼면 안 되니까 내란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왜 내란이 좋은 것일까? 자,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속마음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한쪽으로는 피의자입니다. 형사 피의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한쪽으로는 피청구인입니다. 이게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쪽에는 탄핵을 핑계대면서 안 가고 질질 끌고, 헌법재판소에는 수사를 핑계를 대면서 협조 안 하고 질질 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해라 하니까 나 지금 헌재 탄핵 심판이 바빠서 못 간다. 출석 못 한다고 했죠. 헌법재판소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준비기일에 나와라 하니까 난 내란죄 수사받고 있지 않냐. 바빠서 못 간다. 이거 속도 좀 늦춰달라. 천천히 가자. 이래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이 사람은 일 안 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그 수당 빼고 다 받는다고 하죠. 예우 받고 그 전용기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냥 그러고 살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이러는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내란 뺀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내란 빼면 안 돼.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한없이 핑계를 대면서 둘 다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2년 반도 채울 수 있다. 아니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한없이 질질 끌 수 있다고 지금 속으로 킬킬거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란 수사를 하는데 탄핵 심판에 내란이 들어가면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 물론 재판부가 선택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군중을 동원해서 시위하고 변호인들이 떼를 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고 군대 풀어가지고 쫓아버려. 그러면 수사 개시가 안 되죠. 수사가 아예 안 되면 기소를 못합니다. 재판을 못합니다. 끝이 안 납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려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탄핵은 멈춰놓고 어떻게 이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회심의 한 수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내란을 빼자. 그것도 재판부가 뺍시다. 청구인 측에서 그럽시다 라고 하니까 내란 빼면 안 된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나쁜 그 피청구인이고 나쁜 피의자고 그냥 나쁜 내란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째라 하면서 자기 주위에서 다 이렇게 돕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 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윤석열 편에 서서 법도 아닌 것을 주장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심했던 모양인데 이런 짓을 한 결과가 뭡니까?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제2회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준비기일을
이날로 종료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로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걸 시작한 겁니다. 질질 끌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미 날짜 다 잡혔죠. 제1회 변론기일은 1월 14일, 2회 변론기일은 1월 16일, 3회 변론기일은 1월 21일, 4회는 1월 23일, 5회는 2월 4일, 이렇게 5회까지 일정을 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심판을 받아야 될 윤석열이 재판부를 흔들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현명한가? 바로 이 제2회 변론 준비 기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면 재판관이 아마도 정형식 주심이었던 것 같은데, 정형식 주심이 누굽니까? 박선영의 매제, 윤석열의 히든카드라는 재판관이죠. 정형식 주심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러니까 윤석열 측의 변호인이 언론이 워낙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답변서를 내면 한 줄이라도 내면 또 어떻게 물어뜯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윤석열의 히든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판단은 언론이 아니고 재판관이 한다. 한마디로 시끄럽다고 한 것이죠. 현명하지 않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판세가 기울었다. 그런데 판세를 볼 일이 아니죠. 스스로 한 본인이 어떤 대죄를 지었는가를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상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군중들 있죠. 이 내전에 참가한 여러분들, 윤석열 씨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윤석열 씨 마음은 지금 어떤가 하면 이제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게 다 끝장났구나. 시간이라도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래서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지경이다. 조마조마해서 어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꽃다발이나 화환이나 이런 거 보내주지 말고 뭐 현수막을 걸고 대형 북을 놓고서 함성을 질러서 안에 들리게 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황청심원이나 잔뜩 보내주십시오. 김건희 씨도 이게 필요하겠죠. 그것만이 아니고 저 경호처 이번에 법원의 영장을 무력화한 자들, 또 무기를 가지고 군대가 이것에 국법 질서에 항거한 이런 사람들, 경호처에 민간인 직원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밝혔죠. 연금 다 끝났다. 이 지지 시위하는 민병대들, 루터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 예비역들, 연금 다 끊길 거 각오해야 할 겁니다. 체증해서 처벌해야 하겠죠. 내전에 가담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 김건희 씨, 윤석열 씨, 경호처,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내란 그리고 내전 공범들이죠. 이 군사반란에 가담한 자들 다 먹을 만큼 좀 보내주시라. 잊지 말 것이 관저로 보내십시오. 루터교회 앞으로 보내지 말고 거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윤석열 씨를 보면 딱한 것이 이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공격을 하고 체포영장이 헌법재판소나 입법부의 권능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도 그거 아니야 이러고 국회도 그거 아니야. 그리고 법원도 그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마구 공격을 하는 그 대상이 실제로 이 화살이 가서 꽂히는 곳은 민주당이 아니고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 재판부에 가서 꽂힌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심판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변호인들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을 해라. 자기 인기를 위해서 와서 쇼하고 책이나 만들어 팔아먹겠다고 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관을 모욕하고 공격하고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만 끼쳤죠. 어떻든 지금의 윤석열 씨, 아직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붙어있는 윤석열 씨는 그래도 개, 돼지가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그 하한선만큼은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죠.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민주당이 베끼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단순화해서 헌법재판다운 헌법재판만 다루겠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에 명백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